7월 22일 장 마감 시장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760선 마감했고 1.14% 하락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1,400억 정도 매수, 외국인은 850억, 기관은 200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코스닥도 많이 내렸는데요. 809선 마감했고 2.26% 하락 마감했습니다. 개인은 2,600억 정도 매수했고 외국인은 1,800억 정도 매도, 기관은 790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나스닥은 17,700선 마감했고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S&P 500도 5,500선 마감했고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88원 마감했고 원 엔화 환율은 886원, 그리고 WTI 유가는 78불, 휘발유는 1,714원, 그리고 국제금은 2,399불, 국내금은 10만 7천원 선 마감했습니다. 비트코인은 한 9,300만 원 선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보시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IT 사태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사퇴하면서 어, 해리스 부통령이 새로운 대선 후보로 올라오면서 좀 불확실성이 더 확대했습니다. 어, 어떤 그 리서치 업계 중에서 또 일부 리서치 업계는 뭐 해리스 부통령이 뭐 이길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나오면서 약간 좀 더 이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늘어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로 인해 증시는 전체적으로 조정 장세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트럼프가 된다면 뭐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뭐 조선 뭐 이런 주식들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오늘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상한가 많이 갔고, 그리고 비만 치료제 관련된 주식들 두 번 상한가 치더니 오늘도 15% 정도 상승 나왔고 20% 상승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한가 친 종목들은 전부 우크라이나 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강력한 모습 보였던 화장품 관련주들 수출 데이터 나왔는데 수출이 매우 잘 나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화장품 주식들 올랐습니다. 아모레퍼시픽 8.8% 올랐고 SR 바이오텍 7.5%, 뭐 애경산업 6%, 한국콜마 4%, 한국 화장품 제조 4%. 오늘 뭐 실리콘투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3% 정도. 그리고 또 조선 관련된 주식들도 강력하게 요즘 조선이 좀 강력한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STX 중공업 8.8%, HD 한국조선해양 7%, HD 현대중공업 3%, HD 현대미포 2%. 또 이제 조선 관련된 주식, 그리고 화장품, 그리고 트럼프 테마주 좀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대한고래 관련돼서는 뭐 피팅 밸브주들 위주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화성 밸브 5%, 태광도 한 7% 정도 올랐고,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테마주에 좀 수급이 들어왔고, 화장품이랑 조선은 섹터별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슈별로 보시면 일단 바이든 대선 후보 사퇴한 이야기죠. 그래서 후보 사퇴하고 해리스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선 구도가 요동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일단은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을 대선 후보 지지하긴 했으나 바이든이 누가 될지는 다음 달 19일에서 22일 전당대회를 통해 발표를 할 거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부통령이 약간 가능성이 높겠죠. 얼마 대선이 100일째 남지 않았기 때문에 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환율의 바이든 영향은 제한적이다라는 기사고요. 미국 금리나 엔화 흐름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바이든이 사퇴를 했는데 환율의 영향은 오늘 제한적이었고, 그러나 이제 트럼프가 된다면 트럼플레이션, 그리고 엔화가 엔저 현상에 대해 마음에 안 든다면서 제2의 플라자 합의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엔화 흐름 중요하고,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로 달러 약세에 대한 전망도 우리나라에는 좀 안 좋게 작용할 수 있다.
라는 거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IT 대란 비용 1조 4천억 원이 넘길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글로벌 IT 대란이 발생했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어, 업데이트로 인해서 마이크로소프트랑 충돌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막 공항, 의료, 뭐 금융, 막 시스템들 전체적으로 마비됐던 사태가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태에 대한 이제 보상 비용이 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조 4천억 정도 넘길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또 일각에서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회사가 이제 보상 면책이라는 뭐 보험도 드러나서 약간 면책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1위 보안 회사인데 명성에 금이 갔고 또 신규 고객이 이제 안 들어올 것이다라는 의견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많이 폭락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중국이 이제 기준금리 전격 인하를 이제 사실상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책을 이제 시작하려나라는 건데 인민은행이 이제 시장 예상을 깨고 5개월 만에 LPR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의 금리 인하 관측도 영향이 있는 것 같고 지준율 인하에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또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중 전회에서 경제 엄중 인식을 했고 내수 활성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 중국도 금리 인하할 거다라는 거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또 트럼프가 재집권 시 산업계에는 희비가 엇갈린다. 그래서 이것도 우려가 과도하다는 의견과 전기차 위축은 불가피하다라는 의견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IRA 혜택 78%가 공화당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좀 제한적이라는 또 의견도 있고 전면 폐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의견도 많고요. 또 연비 규제 폐기할 때는 그 전기차 전환의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라는 의견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트럼프가 됐을 때를 가정해서 투자에 임하는 것이 현재는 좀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체크하면서 주가의 흐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대만 관련된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규제 그리고 우려를 언급했더니 엔비디아가 미국 반도체 수출 규제 우회를 시도했습니다. 그 중국 전용 AI 칩 출시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유통 협력사인 인스어와 협력을 진행한다고 하고요. 중국용 최신 AI 칩인 B20 개발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트럼프의 발언에 힘입어서 이제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중국의 AI 칩을 출시한다. 아마 미국으로 있어서는 정말 어, 싫어하는 행동인데 엔비디아가 이런 행동을 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중국의 경우 이제 HBM 관련돼서 개발을 본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믿는 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중국 진출을 하니까 중국도 빠르게 뭐 HBM 이런 거 다 따라오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와 미국 트럼프 그리고 미국 정부의 규제 이런 거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엔비디아가 좀 주가가 하락할 만한 여지가 있지 않을까. 또 중국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규제가 강력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하반기 수출도 그린라이트다. K뷰티 라면 아주 잘 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한국 상반기 수출 3,348억 달러 나왔습니다. 역대 2위 실적 기록이고요. 올해 상반기까지 역대 최대 수출 기세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제 트럼프 변수, 트럼프가 자국 중심의 무역 정책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한다고 해서 큰 이득을 못 가져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생각하면서 투자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하나오션 미국 함정 MRO 수주길 열렸다. 요즘 조선주가 미중 갈등의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아주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조선주, 화장품주 위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MRO 사업 진출 위한 교두보 확보했고요. 하나오션은 함정 기술력과 정비 역량을 입증해서 미국에서 지금 인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미국 시장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시장인데요. 뉴욕 증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사태로 인해 반도체 및 IT 업종이 하락했고 트럼프 당선 가능성 높아지면서 무역 분쟁 우려가 커지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사이버 보안 회사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무려 11% 폭락이 나오며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고 테슬라 공장 또한 일부 중단되는 사태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하락장 진행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제 클라우드와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이슈 더 커지면서 제가 봤을 땐 블록체인인 비트코인이 급등하는 모습도 연출되는데요. 중앙 집권화된 시스템, 문제 발생 시 나오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술이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가 일어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클라우드 말고도 온프레미스 방식의 직접 데이터 센터 구축하는 것도 있는데 공간과 비용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좀 더 상이호환인 블록체인 기술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말 사이에 바이든의 사퇴 확정 소식도 나오면서 금융시장은 더욱 불확실성 그리고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테슬라 뭐 실적 발표도 있고 각종 일정이 있는데 이런 것들 주목하면서 시장 팔로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